네오빗 33기 이연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 일찍이 1973년부터 부자들의 생활 패턴을 연구해서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분이 발표하신 부자들의 마인드는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서 마케팅과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필독서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서들이 있는데 기회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파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들의 마인드와 일상생활,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백만장자 그들은 누구인가? 스탠리 박사는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백만장자 60명을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인생을 즐기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대부분 자신들의 세대의 불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요. 그들은 고색 창연한 동네에서 잘 갖추어진 멋진 집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를 몰고 인생을 즐길 줄 안다고 하고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일에 미쳐 살지는 않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즐기며 산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매우 싫어해서 돈을 빌리지 않았고 이미 45살 이전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꾸로 카운트를 하자. 지금부터 거꾸로 카운트해서 45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면 혹시 백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92%가 결혼을 했고 95%가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한 명의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3명의 자녀를 평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연 평균 수입은 8억 원 정도, 그리고 약 11억 원 정도의 저택에 산다고 하는데 요거는 책 발표 시점하고 시차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32평 아파트 정도만 살아도 11억 정도 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만장자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 정도의 자동차, 요것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결혼반지, 예물비용 500만 원,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머리 손질하는데 4, 5만 원. 남자들 머리 자르고 염색하면 이 정도 되죠? 그냥 다 백만장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2% 정도의 사람만이 자기 집과 소유물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하고요. 61%는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금수저, 이분들도 금수저는 아니에요.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동네는 전통적으로 부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성북동이나 한남동 분위기 비슷합니다. 다 이런 데 사시죠? 미래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집은 97%가 자기 소유의 집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1억 원 정도 집에 산다고 하고 대출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데 역시 이분들도 부동산 투자에는 역시 일가견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살면은 오래 사는 그런 형태고요.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7%만이 직접 집을 지어서 살고 대부분은 지어진 집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이 지어진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변호사들이 자기가 집을 직접 짓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데 왜일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있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년 더 살려고 한번 집중을 10년씩 주니까. 그렇죠.
미국에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이렇게 상담만 받아도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집으로 쫓아다닐 시간에 상담해서 돈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들 직업을 분석해 보면 3명 중 1명꼴인 33% 정도는 자기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5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 20% 정도는 회사 중역,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이 변호사, 9%가 의사, 나머지가 이제 은퇴자, 주부, 전문직 뭐 이런 9%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90% 정도가 최고 학교를 다녔지만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뒤에 쭉 또 나옵니다. 학력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그런 부자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2018년도 포브스에서 세계 부자들을 발표했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죠. 익숙하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고요. 또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부자들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갑부하고 한국 갑부하고 차이를 보니까 네, 세계적인 갑부들은 당대의 부를 일군 그야말로 벤처나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인 것 같고요. 한국의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상속이나 2, 3세 경영 세습에 의해서 돈을 차지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서정진 센트리온 대표라든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대표.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두 분, 세계적인 갑부에서 레오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분하고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대표님 두 분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분은 패션 그룹의 뭐 교황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브랜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대표님은 게임 업체 대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으로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정몽구 회장님보다 개인 재산이 더 많다고 합니다. 부럽죠? 부럽습니다. 열심히 사신 결과겠죠. 이 두 분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그들만의 DNA는 어떤 것일까요? 뭐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정직해야 되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내외주 잘 받고 잘 어울리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기본이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본에다가 옵션 사항으로 요거까지 있으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그 다음 백만장자들은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주식 투자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 같아요. 그래서 법인회사, 우리로 말하자면 큰 기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개인이나 자기가 잘 아는 가까운 분의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분들이 어떤 안목이나 통찰력, 직관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 성공하지 못한 기업이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 지적인 능력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하고요. 이들의 학창생활도 평균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 자체보다는 학교 생활에서 어떤 더 어울리고 열심히 사람을 정확히 보는 법을 판단하는 것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대차 대조표 부자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차 대조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자산과 부채로 기업을 평가하는 건데 자산이 많으면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도 대차 대조표 부자는 순자산 비율이 높지만 생활 자체가 검소하고 생활을 즐기는 편이고요.
거꾸로 소득신고서 부자는 신고할 때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서 부자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빚이 많고 그 이자를 내느냐고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빈 강점일 확률이 많다. 그렇습니다. 속지 말아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직업의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들이 직업을 발견하는 그 과정은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이나 명문 대학을 해서 지식을 쌓고 어떤 인생의 플랜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부를 이루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어떤 직관과 통찰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틈새 시장을 보고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를 이루어낸 그런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을 놀랐고요. 결국은 내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한 결과로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책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도 어려운 판단을 할 때는 두려움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쫓는 긍정적 행위,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쫓는 방법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더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꾸준히 참아내는 것. 참을 일자 세계는 살인도 면한다고 하죠. 열심히 참아낸 것. 그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간 길이 아닌가. 이들이 때로는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용기도 필요했는데요. 금전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는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성공한 자신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 이 내용은 우리가 전에 독서지향에서 했던 책들에도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성공을 꿈꾸시면서 성공한 뒤의 내 모습, 심지어 뭐 어떤 분은 옷차림도 성공한 사람의 옷차림을 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안정된 가정 환경이라든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내외주를 잘하는 배우자, 그리고 신앙심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이면에는 가정에서 그러한 자존심을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자존심은 부모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 삼시세끼 밥은 굶겨도 세끼마다 자신감을 팍팍 퍼먹일 걸 그랬습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는 공부 학원비 잔뜩 드릴 게 아니라 자신감만 열심히 퍼먹일 걸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부자들의 마인드를 예스와 노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결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요.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빚은 정말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결혼했고 성공하는데 가족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주성가로서 부를 이뤄냈습니다. 금수저 아니라고 하고요. 학벌은 양호하지만 최고 학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사랑했고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번 것 같고요. 골프와 테니스 등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자질구레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의 축적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고요. 그렇다고 일중독에 빠지지는 않았고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냈지만 가족이 일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대가를 위해 최대한 전력을 다했고요. 행운이나 여행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투자계획, 세금 담당, 미팅, 종교활동들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일과 삶을 즐기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잡고 있고요. 일에 얽매여서 시간에 쫓기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삶의 다양한 활동은 친구, 고객, 단골 만들기 등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시간 낭비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한다고. 그럼 부자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떨까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분들 돈 안 써요. 돈 안 쓰는 활동만 한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그래요, 진짜. 자녀와 손녀와 놀아주기, 손녀가 노는 곳 지켜보기, 사진 찍기, 투자 상담 받으러 가기, 뭐 예술 투자, 종교 모임, 조언 듣기. 돈 드는 거 없어요, 보면. 네. 그리고 이들은 결혼 생활도 돈을 모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결혼 생활도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혼 생활도 매우 중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백만장자가 배우자에게 한 말은 아까 우리 조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자유분방하고 우리와는 동양적인 사고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 뭐 동양적인 사고와 다르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건실하다, 이기적이지 않다, 전통적 가치관을 지녔다, 인내심, 위해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를 이루는데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고소득자 요소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남자들은 12%가 찬성한 반면 여자들은 49%. 4배입니다. 4배. 남자들 4배 뛰셔야 돼요. 네. 결국 뭐 배우자가 지적이고 진실되고 명랑하고 믿을만하고 상냥하고 야망있고 고소득까지 올리면 완벽한 남자죠. 네. 슈퍼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돼야 뭐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잘 아시죠? 위대한 개츠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누구도 이들이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을 조사한 결과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서 부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희망과 용기,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 뛰어난 리더십으로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남들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창의력으로 탄생한 자신의 상품을 팔고 직관과 통찰력으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 기회를 잡아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8가지 요인은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실하라, 진실되라, 열정을 가져라. 두 번째, 학교 성적이 경제적 성공의 장애가 되도록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금전적 모험을 감수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라. 네 번째, 독창적이면서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다섯 번째,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아까 어떤 분이 이건 이미 지나간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실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사람과 결혼했다.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게를 꾸려나가라. 많은 백만장자들은 새 것을 사기보다 쓰던 것들을 붙여서 쓴다. 일곱 번째, 집을 고를 때는 백만장자들의 예를 따르라. 그들처럼 따져보고 발로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라. 여덟 번째, 균형 있는 생활 방식을 택하라. 많은 백만장자들은 돈 안 드는 활동을 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즐기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8가지입니다. 사실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애매해요. 다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지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헤매고 있을 때 김은섭 회장님께서 요거 한번 적용해 보라고 추천해 주셔서 적용해 봤습니다. 현금 흐름 4분면은 4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인플로이, 월급생활자, 봉급자죠. 일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내지 전문직 소상공인. 역시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측의 상단에 보면 패시브, 수동형인데요. 이 패시브 형태에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500명 이상의 종업원들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마지막 오른쪽 밑에 하단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골프 치러 다니고 놀고 먹고 즐기고 굿라이프, 그래도 돈이 막 들어옵니다. 땅 부자, 주식 부자, 우리가 바라는 바죠. 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시간 모자랄까봐 막 달려왔는데 조금 여유가 있네요. 대표님들 부자 되세요. 지금까지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선택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정한 도서 윤서영 작가님의 인문학 습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죠. 세상 그 어디에도 잘하는 선택은 없다. 오직 잘해 나가는 선택만 있을 뿐. 딱 맞아떨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원포인트 레슨을 마치면서 부자에게는 부자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고요. 그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그릇. 돈이 사람보다 우선인 세상.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부자로 불리고 누군가는 빈자로 나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의 불균형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과연 부자들은 특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어쩌면 DNA보다는 각자의 그릇의 차이 때문 아닐까요? 부자가 되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의 그릇은 당신의 그릇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성실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워 돈과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 단순히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재테크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부자의 그릇,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